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아침 7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방송해드리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딱 눌렀을 때 구독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런데 구독을 눌렀을 때 취소라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독을 누르시면 구독 중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취소라고 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누르면 구독 중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방송을 드리기 전에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방송해 드리기 전에 하나 보여드리고 갑니다. 플라톤이 얘기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에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미 오래전에 성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모여주시고 계십니다.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 그리고 내년 4월 우리 모두 국회로 가자라고 하는 두 개의 제목으로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참 보기 민망한 장면입니다. 참 이 보기 민망한 장면. 한 사람은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1당입니다. 한 사람은 중국의 대사인데요. 우리로 치면 한 공무원으로 치면 몇 급 안 되는, 그러니까 좀 고위 공무원이 아닌 국장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급수의 중국 관리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이런 장면을 연출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가 급해서 중국 대사관 관저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외교입니다, 여러분. 외교예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국장급 정도밖에 안 되는 중국 관리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을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짜장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 라고 하는 겁니다. 교수단체가 이재명의 비판 성명을 냈다는 겁니다. 전현직 교수로 구성된 보수 성향의 교수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중국 굴종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정교모는 지난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성명에서 지난 8일 이 대표와 상하이밍 대사의 만찬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만찬 회동에 나온 두 사람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도저히 정상적인 한 국가의 대사, 또 제1야당 대표의 그것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웠다. 제1야당 민주당의 대표라는 자가 대한민국 외교 안보 주권에 대해 상대가 같지 않은 말을 늘어놓는 것을 15분간이나 공손히 듣고 앉아 있었다. 무엇을 탓하거나 비판하는 건 상대방이 사리 변별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다. 그동안 상하이밍 대사의 행태나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이 나라가 여전히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이며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기엔 한참 멀었음을 상기시켜줄 뿐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 상하이밍 대사의 오만방자한 교실을 듣고도 그날 저녁 짜장면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돼야 하는가 라고 정교모, 전국교수 모임 정교모가 이재명을 비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관도 없는 사람이고 시대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이 사람은 자신의 입신영달, 그리고 자신의 자리 보존,
그리고 목숨 보존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외교입니다. 외교. 외교에서의 이 제스처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국의 국장급밖에 안 답니다. 이 사람은 제1야당 당수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수의 이 정당의 당수입니다. 당 대표예요. 이게 민주당의 현재의 꼬라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꼬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항상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 또 보여드립니다. 사진. 조국이 그 양산에 찾아가서 문재인과 술 한 잔을 나눴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경남 양산 평산 마을을 찾아 3년 6개월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평산 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한 후 독주를 나누고 규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표면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한 것에 진척된 내용입니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 정치 참여 선인이 아니겠는가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조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지역구로는 서울 관악갑이 우선 거론됩니다. 조 장관은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여권 인사인 심평 변호사도 지난달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정부 인사들도 조 장관이 관악 쪽으로 출마할 것을 예상한다고 적었다는 겁니다. PK 출마설도 나옵니다. 조 장관의 고향인 부산과 조 전 장관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운동학원이 위치한 경남 창원 진해가 구체적 지역으로 꼽힙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의 고향인 부산 경남으로 나간다면 당내에서 반기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은 우리가 문재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한 5년 동안 서울시청 앞 광장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탄핵 무효 그리고 문재인 구속을 외쳤던 그 사진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땠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 이 두 사람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년 총선에 나오겠다고 그래요. 이분은 지금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꼴을 보자고 이렇게 했나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젓가락질을 보려고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 문재인 구속을 외쳤나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섰어요. 이때 앞장서서 이런 많은 집회에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우리 우파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지도자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감옥에 갔나요? 이 두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갈 기회가 그 조짐이 하나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첫방 열어서 장사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년에 총선에 출마한다는 겁니다.
태극기 집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이거였나요? 이제 우리는 뭔가를 반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을 잘못했으면 반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반성해야 될 사람은 태극기 집회를 이끌었던, 앞장섰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죠. 뭔가 그들에게 전략적 목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만 불러 모아서 그냥 위치면 되는 곳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의 목적은 사람만 불러 모아서 자기 세력만 확보하면 돼.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그 뒤에는 사람을 불러 모은 뒤에 여러분 우리 윤석열을 찍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부분을 끌고 윤석열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윤석열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일이 사람을 열고 안 해도 딱 사진 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윤석열이 한 짓입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집회에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문재인도 잘 집어넣을 거야. 조국도 잘 집어넣을 거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문재인이 감옥에 보낼 거야. 봐. 이런 사람들도 다 보냈잖아. 현직 대통령도 보내고 현직 비서실장도 보내고 국방부 장관도 보내고 기무사령관도 보내고 문화체육부 장관도 보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재벌 총수사 보냈잖아. 저렇게 아주 신속하게 보냈잖아.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 사람도 보낼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근데 왜 이걸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 이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1차적으로 이 태극기 집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둘째로는 태극기를 들고 나섰던 사람도 책임져야 돼요. 이제 반성해야죠. 뭔가 잘못됐다는 거 반성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1년이면 다 깨끗하게 적폐를 청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청산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광주를 헌법 처분에 넣겠다. 그러니까 비석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 제주 4.3 사건 보상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찍은 거예요? 이제 표를 또 달래요. 지켜야 된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대. 우리가 또 표를 줘야 된대. 내년 총선에서. 왜 표를 줘야죠, 여러분? 왜 표를 줘야 합니까? 이거 보셨잖아요. 이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셨잖아요. 그동안 뭐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줘야 하나요? 뭔가가 잘못됐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잘못했으면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반성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멍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그들에게 또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또다시 맡겨야 되는데, 윤석열을 지켜줘야 되는데, 태극기를 들었던 모 지도자, 모 목사님은 지금도 윤석열을 지켜줘야 되는데, 아니요, 그들에게도 맡길 수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강력한 정치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동해 왔어요.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없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우선 용기가 없는, 정치를 바꾸는 용감한 신인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용기가 부족한 거니까 그냥 태극기 들고 나오라니까 그냥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용기가 부족하니까 태극기 들고 나오러 간 사람이
저 사람 찍어 그러니까 무조건 찍은 겁니다. 이제 또 저 사람을 지켜줘야 되니까 저 사람이 속해 있는 정당을 찍어줘라 하면 또 찍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자, 누가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 나와야 돼?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를 바꾸려는 용감한 신인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인이란 무엇인가? 나이가 젊은 사람을 신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젊은 사람도 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김 과장, 이 과장, 그리고 김 사장, 김 회장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 4월 우리 모두 손잡고 국회로 가야 합니다. 예, 제가 지난 주말부터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이후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고 용감한 부친인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좀 모였어요. 내년 4월 총선까지 한 100여 명을 모아야 합니다. 내년 4월까지 한 100여 명의 용감한 신인을 모으면 끝나요. 그 다음에 당을 만들어도 돼요.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에 정당 많아요. 그렇게 훌륭한 용감한 신인들이 100여 명 되면 서로 우리 당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조직 끝나요. 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조직과 돈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문제는 용감한 신인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용감한 신인들을 모으고 있는 작업을 지난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조용히 해왔어요. 내년 목표는 내년 총선에까지 100여 명의 용감한 신인. 아, 맞아. 저 사람 정말 용감해. 정말 저런 사람이 국회에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이것을 여러분께 공개를 했고, 지난 주말부터 많은 분들이 전화를 저한테 해주시고 있어요.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를 바꾸는 용감한 신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양향자이십니다. 양향자가 극비리의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네. 무슨 신문이던가요? 이게 매일경제 신문인가요? 네. 네, 매일경제 신문인가 봐요. 네, 신문을 찾아나는데 잠깐 사라졌나요? 아, 여기 있습니다. 양양자 신당 극비리의 준비 이달 말 뜬다. 작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과정에 반발해 친정인 민주당과 멀어진 후 독자 노선을 걷던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극비리의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에 정치권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께 신당 창당을 위한 발대식을 준비 중이다. 양 의원은 조만간 발기인 모집에 착수할 예정이며 주변 사람들과 신당의 컨셉트,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 중이다. 앞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정치구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등을 중심으로 무당층을 끌어안기 위한 신당 창당 모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 출신 반도체 전문가이면서 경제 민생의 이슈에서 중립적 색채를 유지해온 양희자 의원이 먼저 신당 깃발을 들게 된다는 매일경제신문의 기사를 여러분께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들자고요. 이 양희자 씨는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당 창당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용감한 신인들을 잔뜩 모으고 나서 당을 결정하는 겁니다. 양양자나 이런 사람은 당을 만들고 사람을 모으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오를 반복하면 안 돼요. 저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걸 보면 당을 만들고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게 아니라
용감한 신인들로 사람을 모으고 난 뒤에 당을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를 바꾸려는 강한 욕망을 갖고 있는 용감한 신인들을 잔뜩 모으고 그 뒤에 당을 만들거나 당을 인수하면 돼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했던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벌써 상당한 분들이 모여 있어요. 목표는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100여 명의 용감한 신인, 훌륭한 신인을 모집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바뀝니다. 자, 다음 뉴스 갑니다. 자, 세금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의 2배다라고 하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금만 읽어볼까요? 문재인 정부 5년간 명목 국내 총생산 GDP 연평균 3.5%가 증가할 동안 세금이 7.2%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드려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었어. 그러면 GDP가 더 많이 높아져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도표를 보여야 돼요. 문재인 때는요, 세금 증가율은 7.2%였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은 3.5%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됐다는 거죠. 세금은 잔뜩 걷었지만 경제 성장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 운영을 잘못했다는 거죠. 대신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면 세금 증가율은 4.7%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5.7배였어요. 5.7배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세금 거둔 것보다 성장이 더 있다는 겁니다. 즉, 쓴 돈보다 벌은 돈이 많았다는 거죠. 문재인은 반도, 쓴 거에 반도 못 벌어들였어요. 이거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제 운영을 제일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무현 볼까요? 세금이 9.2% 증가했지만 경제성은 6.8%예요. 노무현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자, 박유명 대통령에 대해 욕을 한 사람들도 많아요. 좀 비난받을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제 운영에 있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잘했어요. 왜? 쓴 돈보다 번 돈이 많았잖아요. 문재인 이 사람은 쓴 돈보다 번 돈이, 그러니까 번 돈보다 쓴 돈이 2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 책상 어디서 갖고 왔다? 청와대에서 가져간 거래요, 이거. 자기가 산 게 아니라. 그리고 조국이 지금 국회의원 만들어주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공천해 준 거예요, 지금. 자, 또 다른 뉴스 보여줍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준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지난 9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이렇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했어요. 국민연금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을 70세부터 지급하자는 주장도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게 개혁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걷고 조금 주는 걸 개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돈을 조금 걷고 돈을 많이 주는 게 개혁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연금의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고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연금 운용사를 국민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지금 현재의 국민연금은 재보험사로만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사, 그 연금 운용사들이 아주, 국내외 연금사들이 자기들이 연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도출 연금 가입자들이 빠져나오니까 지금 국민연금은 그래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월급 잘 주는데 국민연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돈은 못 버니까 국민들이 보험료 많이 내주시고요. 보험금 지급은 70살 정도 늦게 하겠습니다. 그걸 사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 근데 사기를 개혁이라고 포장할 수 있는 단체가 국가예요. 국가. 정부입니다. 그 말도 안 됩니다. 국민연금의 진정한 개혁은 독점입니다. 독점을 깨는 겁니다. 국민연금 운용사를 개인이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본 열도 종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미국을 제대로 하려면 미국을 횡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제대로 하려면 일본 열도를 종단해야 합니다. 뜻 있으신 분은 정 PD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난 대선 이후에 기억나실 겁니다. 대선이 끝나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제가 이상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했다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조용히 일을 해봤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정치를 바꾸는 용감한 신인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지난 주말부터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용감한 신인들은 내년 총선 직전에 공개하게 될 겁니다. 그 명단은 지금 목표는 내년 총선 전에 한 100여 명 정도를 모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당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아주 엄청나게 지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댓글을 부시는데 그분은 제 방송을 보시지 않은 분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이 진짜로 대선에 나오고 싶으면 사과하라. 국민 앞에 사과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까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탄핵 과정에서의 저의 잘못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주시면 결자 해지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그런 댓글을 쓰신 분은 뭔가 방송을 잘못 보신 분이거나 착각하신 분일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일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고 사과를 먼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솔하게 사과한 뒤에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없이 그냥 윤석열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감옥 가야 될 사람은 안 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부패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또 지지해 줘야 된다. 윤석열을 우리가 또 지켜줘야 한다. 지금 목사님 중에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윤석열을 지켜줘야 한다고. 아니요. 큰일 납니다. 이제 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이 부패한 정치 세력을 바꾸려고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진 정치 신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아주 적은 금액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그리고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은 명품입니다.
심지어 미국 포스코에서는 컵라면이 명품 대접을 받고 있으며 식탁 위에 한국산 김도 명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도 현대차, 기아차는 명품 대접을 받는데 무능한 윤석열에 의해 국가 경제 상태는 헤매고 있습니다. 예.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양산의 성을 쌓고 신선도름 중이구나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파가 아니라니까요. 그를 억지로 우파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번 5.18 때도 광주에 가서 님을 위한 떼창하며 즐기는 그런 정당이 우파인가요? 오건호 씨 어떤가요? 이미 오건호 씨와는 여러 차례 만나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0명으로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253개가 전국에 253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신인 100여 명이 나오면 사람을 더 끌어모을 수 있고 우리가 정당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악하면 안 됩니다. 안 돼. 그거 아주 뭐 하겠어. 이건 누군가 강력한 사람이 나와서 끌어줘야 돼.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이면 됩니다. 누군가 강력한 사람이 나와서 끌어모아야 되지 않겠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해봤잖아요. 그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용감한 신인이라도 박근혜 없는 군소정당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 대선부터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자, 지금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겠다면 오케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환영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박근혜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이심전심 잘 통해요. 박근혜 대통령 곧 나오실 겁니다. 곧 전면에 나오실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라는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정치를 바꾸려는 아주 실력 있는 열망이 있는 그런 시민들을, 신인들을 모으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주신다면 금삼첨화다. 그러나 그것을 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 같은 사람이 일을 이끌어 나간 사람이 취해야 할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대선이 끝나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한 번도 윤석열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표를 더 달라. 그것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퇴임 이후에 문재인이처럼 그래서 표를 달라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정당에 우리가 표를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4.15 부정선거를 주장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현재 국민이 5.18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정당이 4.3 제주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근데 표를 또 찍어줘야 한다고요? 표를 또 찍어줘야 돼요?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부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여기 제 이메일 주소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전화번호도 가르쳐 드렸고요. 예,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후 4시에 윤창중 방송에 출연합니다. 네, 윤창중
윤칼사라 부르더라고요. 윤참좋은 방송에 오후 4시입니다. 많은 시청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예, 내일 아침, 아니요, 오늘 오후 4시 윤창준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